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난번 공식적인 이 지도부 만찬 이후에 다시 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타부타 얘기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던 것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을지 그것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이런 시기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과거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카드를 덥석 받았다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좀 질책을 받았다 내지는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윤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 사이가 멀어졌구나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별도로 또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저에서 불러서 만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예. 당장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특히 예산을 심사하면서 야당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특정 예산에 대해서는 찾아서 그것을 이제 삭감을 하고 예. 있는 그런 지경이고 이것을 사실 지금 예산 본회의에서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지금 예결위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오늘까지는 좀 처리가 완료되어야 실무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국정조사가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도리어 또 이상민 장관 힘 건의안을 또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복잡한 원내 사정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요?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관저로 오라고 초청하는 형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가 대통령님께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먼저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보통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좀 보자고 하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 예산안 얘기 외에 다른 얘기는 안 했을까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가 지금 다 원내대표의 소관이거든요. 예. 예산 문제 또 국정조사 문제,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또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를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탄핵 소추 발의가 되면 또 이상민 장관은 이제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이런 복잡한 사정을 좀 설명하면서 야당 분위기가 실제 어떤 정도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만나서 협의를 해보는 것이 그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만난 것이 확인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실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면 아니다고 하겠죠. 확인을 안 해주고 NCND는 만났다는 뜻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 저희 MBN이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최 의원님, 이 만찬 지도부 만찬이 있기 전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 사인방과 별도로 또 부부 들이 모여서 이제 만찬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없었단 말이에요. 초대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어제 또 따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그건 맞는 건가요? 가능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잊고 있지만 예. 기억을 되살리면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리입니다. 원래 거기 있었는데 원래 당대표에 있었어야 되는 그렇죠. 뜻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게 인용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건만 없었으면 지금 당의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었죠 당시.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이 정진석 위원장으로 이제 돌면서 이제 원내대표로 사실상 합의 추대 방식. 물론 그때 투표를 하긴 했지만 거의 사실상 형식만 투표였고 사실 합의 추대 방식으로 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당연히 주호영 원내대표를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저희 핵심 관계자 윤핵관은 이른바 핵심 관계자 대선 공로가 있는 분들 네 분 다 초청을 했죠. 부부 동반으로. 그다음에 지도부 불렀죠. 근데 원내대표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여야 어쨌든 지금 논란이 민주당이 지금 해임 건의안을 하면서 전국이 꼬였지만
그 어려웠고 실타래 같이 엉켰던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예.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아주 좋은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그 민주당이 예산안은 통과시킨 후에 국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로서는 전략을 잘 세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뭐 민주당은 삭감을 주장하면서 감액 예산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집권 2년 차에 펼칠 수 있는 예. 가계부를 가지고 있는 그 원내대표란 말이죠. 당연히 불러서 현안을 협의하고 특히 예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뭐 좀 지켜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오히려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게 더 이상한 예. 거고 그러면서 는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여당 내 균형 관계를 잡아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대통령을 만나고 온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한테 좀 부드럽게 대했습니까? 오늘 아니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게 얘기했습니까? 야당을. 제가 볼 때는 계속 야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여당의 입장은 변하지 예. 않았다고 생각해요. 강대강이죠. 대통령실의 기조 자체가 아주 강경한 입장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번복한 적이 있었나요? 예산안과 국정조사 문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분위기로 군기를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분위기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저간의 지금 과정들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운영위원장으로 계실 때 강순규, 김은혜 그 두 수석에 대해서 퇴장한 거에 대해서 친윤들이 막 거의 들고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사실은 아닌데 본인이 김은혜 수석이 나가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두 번째는 국정조사 합의했더니 이진복 정무수석이 와서 아니 대상기관도 아닌데 왜 그걸 포함시켰습니까라고 직접 와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찬을 했을 때 현안 논의가 거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4인방과 만나서는 당내 문제를 조율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불러서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존중해서 그 가이드라인 아래서 당의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의 군기잡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분위기의 군기잡기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래도 원내대표고 선배인데 예. 그 안 좋은 분위기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군기는 잡는다. 그렇죠. 아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러하니 예. 거기에 맞게 좀 조율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아닐까요? 예, 예. 좋은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실의 이러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똑바로 하시오라고 또 똑바로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하간 좀 그런 알겠습니다. 방향에서 뭐 이런 이제 추론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특별하게 이상한 추론은 아닐 수 있죠. 좋은 분위기에서 군기 잡겠다.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아무리 대통령과 원내대표 관계여서 과거처럼 대통령이 굉장히 좀 예. 그 균형추로 본다면 더 높은 균형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이어서 이 상황 속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내 대책을 듣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예산국회가 이렇게 예. 파행을 겪고 그리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위협이 나오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땠습니까? 예. 이런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지. 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그 지도부 만찬 이후에 또다시 주호영 원내대표만 따로 불러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예. 그만큼 좀 이 상황을 듣고 그다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조금 그 조언을 듣고 그렇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예. 응원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지금 뭐 군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예. 상황이 너무 어렵고 급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도 뭐 여러 번 했는데 바른정당에서 했고 이런데 그걸 군기를 잡는다고 해서 군기를 잡힐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억측이고 대통령께서 원내대책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아주 밀도 있는 논의를 했고 앞으로 좀 지혜로운 판단을 예.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었던 자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알겠습니다.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윤핵관 4인방과 함께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또 어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또 만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간에서는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3월에 개최될지 5월에 개최될지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연대설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겠습니다. 김장연대. 무슨 연대요? 김장연대. 김장을 담그나요? 아니, 김기현과 장제원이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 김기현과 장제원이 그 연대를 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다.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네.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서 네. 정치 활동 계속해 나갈 거고요. 같은 당을 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고 같이 연대하고 해야죠. 그동안 김장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조어가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나는 참 보면 참 진짜 너무해요. 에? 너무해요. 그런 얘기는 괜찮아요. 김장 관계 관련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뭐예요? 무슨 김장철도 아닌데. 예, 김장연대 또 안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지난 7월이었어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당내에서 나오는 연대설 얘기를 좀 보니까요, 김장 이게 김의겸 장경태 최고위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김현장이라고. 예, 좀 김장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김기현, 장제원 이런 연대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기현 원내대표, 장제원 사무총장설입니다. 안철수, 장제원, 안철수 대표, 장제원 사무총장설. 나경원, 김기현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세 중에 어느 게 제일 유력한가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시기를 달리해서 주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김장이니 나김이니 간장이니 간장은 아마 간철수 간인가요? 예, 안철수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을 간장이라고 먹는 걸로 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중간에 잘 보면 장제원 의원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제원 의원이 이제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개입하면 영향력이 있고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표심에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은 차기 당대표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장제원 의원이 저런 일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나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또 드러나게 완전히 무슨 대통령의 힘을 업고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고 나서는 그런 일은 저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장연대니 간장연대니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떨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당대표 차출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좀 다루긴 했는데요. 관련된 당내 의견들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전당대회에 차출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셀럽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 자리를 노린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호사가들의 얘기가 아닐까. 지금 엄청 컸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로 당대표감으로. 정치에 대한 차출, 자기 총선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장관을 2년 정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기 총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죠, 사실은. 정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이심은 분명하지만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반드시 총선에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에 하나 당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내후년 총선에 나올 것인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치를 할 것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언제 나올까. 그걸 두고는 조금씩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가 되는 게 좋아요? 총선에 나와서 의원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둘 다 떨어지는 게 좋아요? 전혀 뭐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저기 이 경제난에다가 특히 뭐 12구 참사까지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언제 정치할지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근데 이런 얘기들 자체가 나오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장연대가 됐든 뭐 김장연대가 됐든 일단은 장이 들어가잖아요. 장제원 그 의원이 그분은 뭐 이제 여당 지도부에 앞서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저는 뭐 정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집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그 이후에 연대설이 계속 또 커지고 그리고 3시간 20분을 여당 지도부와 만났는데 닷새 만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 따로 불렀어요. 그럼 도대체 그 3시간 20분 동안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정말 땅콩 안주에 맥주만 마신 건지 월드컵 얘기만 한 건지 국민들이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상식적이지가 않고요.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느냐, 식사를 하느냐, 어디서 만나느냐. 이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과 당대표는 무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을 하실 때 모습을 보면은 정치를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제 총선이 가까워져 내후년 4월이 가까워져서 어떤 뭐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주거나 또 이분이 강경 보수 쪽에 인기가 많이 있으니까 차출해가지고 출마를 시키는 문제와 내년 초로 뭐 2말 3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2월 말 3월 초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당대표 얘기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그 장관이 당대표로 차출이 된다면은 말 그대로 한동훈 장관이 그 공천권을 갖는 아주 힘이 있는 당대표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사 특수부 똑같이 특수부 검사 출신 여당 당대표라. 이건 말 그대로 검찰 국가가 더 짙어지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 모습을 어떻게 볼지 그래서 지금 말씀은 많이 나오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당장 여당 대표로 차출이 돼가지고 출마한다면은 그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력이 전혀 없는 지금 대통령도 정치력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분을 여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윤핵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달라붙어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온전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여권 내 주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당 대표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지금 합니다. 야당에서도 하고 이제 일부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김 의원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름 정치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 높게 평가하셨잖아요. 그 다들 정치 아마추어, 정치 경험이 없다라고 보는데 왜 우리 김 의원께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신 거죠? 아니 저는 이제 뭐 정치적인 그 돌파 능력이라든가 메시지 전달 능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상황은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에 그 검찰총장 시절에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정치적인 위상을 크게 키워준 그런 상태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서 그 재판에 넘긴 그 일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다른 그 수사를 거의 못했거든요. 뭐 수사권을 막 배제하다시피 해서 그런데 이제 막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존의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검사로 각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 위상이 커졌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이제 뭐 그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이 수사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청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구도에서 민주당이 뭐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나서면 괜찮은데 뭐 김의겸 뭐 이런 분들이 나서서 계속 헛발질만 하니까 점점점 키워주거든요. 과거 추미애 장관이 키워줬듯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저분이 예를 들어 당대표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당내 견제 세력도 생기겠군요. 그건 뭐 둘째치고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가 여당 대표가 될 분이 그 수사를 한 것처럼 사실은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고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하지도 않는데도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금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 7, 80만 명 가량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위상이 좀 있는 분들이 몇 명이 담합을 해서 어느 누구를 막 지지해서 그냥 당대표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과연 나올까요? 저는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이거는 완전히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우시죠, 야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밉다고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커집니다. 그냥 왜 미운 게 아니고요. 때려 죽이기도 때려 죽일 만큼 밉다 이런 때려 죽여도 좋아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밉다고 자꾸 한동훈 장관을 건들면 김의겸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점점 이 진짜 한동훈 장관을 진짜 대어로 계속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그만 좀 다투는 게 어때요? 아니요,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야무지게 나무래야죠. 국회가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무위원인데 야무지게 나무래야 된다. 그렇죠. 야무지게 나무래야 되는 건데. 헛발질하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맨날 헛발질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헛발질 했으니까 다시 다져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소위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는다면 독주하지 않겠습니까? 독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거기에 합당할 만큼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거기에 맞게 타당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매우 예를 들면 유능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유능한 것 같지는 않은 측면도 전 말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 현장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앞으로 뭐 잘 준비해서 얘기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못 나오실 거예요. 당대표로. 제가 볼 때 5, 6월 달로 전당대회가 좀 미뤄지게 되면 그때는 어쩌면 하나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대항마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 3월 달인데 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뭐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이 과거 이 정진웅 부장검사, 지금은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데 이 정진웅 부장검사와 당시에 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이 몸싸움이 있었죠. 이 독직 폭행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수사팀 그리고 이제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여파를 미칠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혐의 어제 최종 무죄 선고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뭐 예결이든 어디든 하여튼간에 이 한동훈 장관만 눈에 띄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제기를 하고 또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뭐 더 탐사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매체도 그렇고 뭐 스토킹 얘기도 하고 정치 뉴스의 상당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셀럽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이른바 그 스타 장관이 하나 나온 건 맞고 그다음에 그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 감각도 있어 보여요. 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감각은 재능에 대한 부분이고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인 이른바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체급을 키워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사사건건 얘기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 꺼내만 놓으면 그게 더 헛발질이고 사실 확인해 보면 그게 다 가짜 뉴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 지금까지는 아주 그 언어 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자적 대응 같은 경우는 정치적 감각이 있게 좀 센스 있게 대응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벌써 당대표의 그 어떤 그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된다 하는 것은 앞으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른바 정치적 태도 혹은 발언의 어떤 그런 품격
이런 것들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은 좀 날카롭고 그다음에 아주 그 법치국가에 걸맞는 법무장관의 모습이었다면 지금부터 사실 정치를 국무위원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당시에 있었던 이미지가 뇌리에 박히면서 그것이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물론 이제 채널A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어떤 스탠스와 어떤 예. 정치적 태도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나 요거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짚고 이제 이 주제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진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하겠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신은 정치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정치해봐라 재밌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지 마라. 나 보지 않았느냐 힘들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하시라고 한 장관님 하시면 잘할 예.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격려할 것이다. 예. 당연하죠. 그리고 한 장관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인지도라든가 예. 그리고 야당의 태도 그런 것들을 볼 때는 한 장관이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등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왔고 결국엔 저는 뭐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뭐 말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희망사항일 뿐이고 일부에 실현 가능성은 없다. 아마 한 장관은 내후년 총선에서 총선 필승조에 투입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후보가 나오는 지점에 그 지역구에 한동훈 장관을 보내서 격전지에 그렇습니다. 격전지나 정치적 거문이 나온 것에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한 장관을 아마 승리로 이끌어서 한 장관도 위상이 높아지고 예. 당의 위력도 키우는 그런 뭐 일타 쌍피 전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한 장관 당분간 법무부 장관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에 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격전지에 한동훈 장관을 투입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총선 필승 카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이 종로구의 지역을 두고 있는 최재형 의원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종로에 뭐 강력한 뭐 야당 후보가 나온다면 그쪽에 갈 것이고 용산에 나오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강남은 주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알겠습니다. 거물이 나올 때 그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최재형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올까 상당히 이게 긴장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잠깐 있으시면. 근데 이제 방금도 그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 한동훈 장관을 뭐 전 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사과하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책임지라. 저런 것이 한동훈 장관은 몸집을 자꾸 키워주는데요. 저 수사팀장 저 사람은 뭐 검사인 거는 제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채널A 이정현 검사장입니다. 법무연수원 지금 연구위원일. 채널A 그 기자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는 걸 그 뒤집어 씌워서 그 수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된 사건이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김의겸 의원이나 모두 다가 없는 걸 뒤집어 씌우려다가 결국 엉터리로 해서 사실 한동훈 장관만 자꾸 키워주는 거죠. 아니 사실 그 개인적으로 보면요. 회식 자리에 나는 2차 안 갑니다. 나는 회식 자리에 잠깐 있다 갑니다 하는 것이 그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회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로부터 아주 환호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이고 정치인으로 오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보다도 아직은 법무장관 자리가 좀 더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오래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독직 사건 이번 무죄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 장관이 좀 사과를 하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 사건에 보면은 본인이 뭐 이것도 피해자의 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압수된 그 아이폰 비번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정진웅 부장검사인가요? 가서 그 유심칩 이거를 압수하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한동훈 지금 장관 쪽에서 기소를 한 검사들은 또 다 승진까지 시켜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지. 만약 이분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도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 앞에 있던 검사들이요 다 권력의 충견이라고 전부 비난받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서 윤석열 검사장 저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 채널A 수사팀장이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할 지금 위치에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정권이 바뀌면서 검사들의 운명도 아주 극과 극으로 좀 바뀐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하나로 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약간 좀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개혁의 딸, 개딸들 이런 분들이 지금 서초동에서 또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친문계 또 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빨리 당 대표를 내려놓고 빨리 이제 본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들 쭉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명은 나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근래 보여주겠다. 때문에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사실관계가 물론 뭐 이 전부 다 검찰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해서 단일 대우로 이건 버티자 하자 이렇게 주류들은 얘기를 하는데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 반박 대응을 하고 논평을 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불편하다. 참 위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검찰이 뭐라고 기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국민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소되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고. 방탄국회 얘기 또 나올 수 있고. 당연히 방탄을 해야지. 그러려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응을 하고 만드는 게 바로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혁의 딸, 개딸들을 중심으로 이게 발음이 참 안 좋은데. 그 토요일 날 대규모 또 촛불 집회한다면서요.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게 서초동.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예를 들면 당 대표가 어떤 유죄의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예.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관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 내부에서 이재명 당 대표를 비판하는 어떤 몇몇 분들의 말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과다대표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손 의원님 말씀하신 당 대표를 내려놔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수사도 착수가 되지 않았는데 당 대표를 내려놔라라고 한 게 말이 되는지의 문제랑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진술 문제 아닙니까? 소위 유동규와 남욱 이 두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주장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동규 씨의 동거인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 재판이 벌어졌을 때 거기 주임을 하고 있는 부장판사가 기록을 뒤져보니까 유동규가 검찰과 딜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죠. 또 하나 곽상도 전 의원 재판 관련해서 소위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를 갖다가 증인으로 부르려고 얘기했더니 김만배 측 변호인 측에서 불러봤자 아무 소용없다. 검찰과 똑같은 입장을 얘기할 건데 뭐하러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유동규와 소위 남욱 이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부분적으로 깨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증거로 가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소위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부분 좀 단일 대우를 가지고 이 사정 정국에 맞서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 주류 전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민주당의 입장들은. 근데 이런 몇몇 분들의 말 때문에 당 내부에 심각한 예를 들면 뭐 어떤 갈라짐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당장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소위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현 정부의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적 입장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저희가 이런 다룰 것처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당 내부가 이제 제가 볼 때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면서 너무 좀 과도하게 선언적으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의 이 조금박해 이 네 분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날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상당히 좀 컸고 지금 우리 이제 쭉 들었습니다. 서른, 조응천 또 뭐 이런 분들의 얘기도 좀 나오고 송영길 의원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옹호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분당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론까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진짜 분당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매사가 검찰총장 때도 이런 식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검사들 내부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 따라가지고 이걸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기여한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질주를 했는데 네. 반대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어요? 지금 검찰 인사들이 다 요직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검찰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된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만든 거는 문재인 정부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비판론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말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 이제는 친문계와 친 이재명계가 다시 또 갈라서는 것인지 어떻게 좀 하세요? 않고요. 예. 저렇게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 거 이제 뭐 방송 출연해서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인데. 예. 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치를 잘하고 있고 나라를 제대로 잘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뭐 지지율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너무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봐라. 결국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게 전임 정부에서 예.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검찰 개혁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찰 개혁을 다 수용할 것처럼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는 청문회 나와 다 얘기했는데 그 뒤로는 다 수용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저항하는 모습, 반발하는 모습,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말 광범위한 먼지털이 수사를 하면서 본인이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저항하는 검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으로 결국 대통령까지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검찰 개혁도 잘하라고 검찰총장까지 시켜놨는데 그거를 사사건건이 이제 거부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정권에 맞서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아이러니하지만 윤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몸짓도 키우고 대통령까지 만든 게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그 자체가 무슨 당내에서 친명 친문 간의 뭐 갈등이랄지 저는 그렇지 않고요. 앞서서 우리 김 교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부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과장되게 과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들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말 야당 파괴와 어떤 정적을 제거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모습들이 없을 텐데 결국은 민주당도 지금처럼 검찰 모습은 함께 뭉쳐서 야당 파괴에 맞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또는 신당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일으킨 주범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우리 대변인께서는. 내부에서는 분당이나 신당 얘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외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자꾸 이 민주당을 이렇게 찌르면서 뭔가 갈라치기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검찰 수사들이 물어보신 거하고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검찰 수사가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을 없애버리겠다는 생각과 함께 정적을 제거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된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에워싸고 있는 김용 부원장, 정진상 부실장 이분들이 구속된 수사가 촉발된 거는 검찰에서 무슨 뭐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남욱 변호사, 그죠? 그리고 또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지금은 또 보니까요. 그 전에 물론 유동규
유동규 씨가 사실은 뭐 장비라고 이재명의 장비라는 표현으로 최측근 행세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지분을 나눠 갖고 예. 뭐 온갖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촉발시킨 수사인데 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유동규가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부터 하면서 지금 덮어씌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과거에는 보니까 민주당 내에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분은 서른 의원 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늘어나요. 마치 무슨 예. 이제 아주 그 부자가 중병이 들었는데 예. 후사가 마땅치 않으니까 사촌들이 모여서 이제 잔치하면서 이제 그 재산 뺏을 궁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이 당이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입장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검찰 수사를 아무리 해봐도 또 법원에 가서도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무죄가 될 것이다. 또는 아무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예. 뭐 야당 탄압,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예.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뭐 한 90%는 이미 예. 다 드러났잖아요. 이런 당군 일의 최대의 사기 사건, 최대의 그 부정부패 사건을 마치 당군 일의 최고로 잘한 치적이라고 거짓말해가면서 대선 운동을 했고 결국엔 그 과정이 지금 오늘날 이어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조금만 뭐 했으면 이재명 후보를 이런 대장동 사건의 관련 내용도 모르고 대통령까지 만들 수 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슨 검찰이 뭐 야당을 탄압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더 드러나서 법원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오를 이탈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민주당이 끌려 들어갔다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무슨 제가 알겠습니다. 아까 예. 서른 의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다른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하면 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 가정을 말씀하시는 가정이 거잖아요.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아니요, 가정이죠 지금. 최소한 자기가 최측근이라고 했던 두 사람이요. 아니요. 자기 대선 자금 수사를 위해서 지금 돈을 받아서 구속이 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틀 그것이 전에 전부 다 지금 무죄라는 거 이틀 아니에요? 전에 수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사가요. 사법제도는 수사하고 있는 완전히 검사가 엉망인가요? 이재명 당대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수사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유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가? 법을 다 잘하시잖아요. 이미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건 다른 거죠. 선거법으로. 그건 다른 그것도 사안인 다른 거죠. 것도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에서 그 실무자를 모르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소위 잠깐 짧게 듣고 이제 이 주제 넘기겠습니다.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유죄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진술 자체에 대해서 아니 부장 판사가 검찰과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가 검찰과 딜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진술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김만배 변호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남욱 변호사가 와봤자 검사와 똑같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부를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진술적 신빙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로 드러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태블릿 PC라도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두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건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증거도 없는데 사실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이 양쪽의 얘기는 계속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얘기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 지금 야당에서 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이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이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인데 하는 거지. 아니 이게 그게 오늘 의사진행 신상 발언. 참석한 신상 발언 한번 주십시오. 신상 발언. 아유, 저쪽에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또 지금 여당 의원 또 발언해야 합니다. 그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제가 오늘 그 의사진행 발언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위원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발언권은 줘야죠. 아니 간사가 뭐가 지금 발언권 주는 거예요? 존중이 아까 지금까지 왔잖아요. 발언권 주셔야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예,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죠. 뭐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 행안위가 아까 들었습니다. 그 행안위가 약간 끝나고 난 상황에서 뭐 서류를 던져보라 뭐 이런 얘기가 또 이만희 의원이랑 또 이성만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고성이 좀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있는 서울 정부청사에는 이상민 장관을 지키라고 하는 또 화환이 또 잔뜩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인 것 같아요.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 한동훈 장관 때도 그랬고 또 윤석열 장관 때도 그랬고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야당은 해임 건의안을 표결해서 처리할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여당이. 그렇죠. 뭐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이 명백하게 좀 신뢰 정치를 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을 분명히 조사를 대상자로 넣어가지고 이 45일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조사해서 거기에 걸맞는 뭐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국회가 그럼 제도적으로 뭐 보완한다든지 입법사항이 있으면 입법사항 뒷받침한다든지 이렇게 가자고 국정조사를 합의했는데 그 다음 날 잉크가 그 국정조사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그 다음 날 해임 건의안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쪽에서 분명히 이건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목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 카드로 꺼내든 해임 건의안. 그럼 차라리 하려면 탄핵 소추를 하라는 겁니다. 바로.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정말 위법했는지 헌법에 위배됐는지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지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 판단 받아보라는 거죠. 그게 책임 정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복귀하면 민주당이 역풍 맞는 거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은 그게 이상민 장관 해임되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실효성도 없는 그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가지고 예산안과 연결해서 계속 지금 이게 뒤로 가는 거는 저는 이건 민주당이 뭔가 저는 좀 큰 틀에서 신뢰 정치를 깬 점은 저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임위에서조차 이 문제가 가지고 여야 공방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어떤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 혹은 시선 돌리기용 이런 정치적 카드가 아닌가 싶어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 해임 건의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셈에는 전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해임 건의안은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 그걸로 끝이고 그러면 이제 야당은 또 탄핵 소추안을 꺼내 들겠죠. 근데 탄핵 소추안도 이게 헌법재판소로 갔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인용이 될 거냐, 아니면 기각이 될 거냐.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를 탄핵을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받아들여진 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뭐 이번 사안에서 또 다시 민주당이 제2의 한동훈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상민도 한동훈급으로 또 올려주는 거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도 이상민 장관은 한동훈급으로 인기는 안 나올 거예요. 뭐 어쨌든 이번 탄핵 소추를 만약에 국민 여론이 지금 감행을 70% 하고 이상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상민 장관의 또 주가도 또 올라가서 이 사람도 또 뭐 굉장히 또 야당에는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이고 아주 큰 바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저기 행안부 정부청사에 도착하는 그 화환들이 그걸 말해준다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탄핵 소추라는 게 사실 뭐 국무위원이 뭐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거나 그 오류라는 게 사실 고의성을 갖고 범해야지 이게 뭐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추는 국회에서 하지만 판단은 헌재에서 하도록 우리가 이게 분리해놨지 않습니까? 기소하고 판결을 법원과 검찰을 분리해놨듯이 이렇게 이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도 국회가 과도한 정치적 세례를 소추로 탄핵 소추로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 장치를 우리가 민주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민주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이유를 바로
민주당이 덮어쓰게 생겼다. 예.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니 국조를 해놓고 국정조사를 해서 아까 최수영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결과를 봐서 뭐 탄핵을 하든지 해임 건의안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와서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봐도 이것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추운 날씨가 오고 그리고 파업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재난 주무부처인 그 행안부 장관 자리를 만약 탄핵 소추로 인해서 장기간 비워놓는다고 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소추를 만약 했을 경우에 헌재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민주당의 역풍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서도 지금 한 달 남짓 지났는데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민주당이 파면을 요구한 거는 그분이 멀쩡하게 직무를 잘하고 있는 분을 파면해라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158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경찰 수사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실무자들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2분이 하셨고 모든 정치하셨으니까 다 알 겁니다. 우리 김 의원님도 아시고 다 아는데 이 대형 참사에 있으면 법적 책임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그럼 역대 대통령들이 대형 참사 났을 때 관련 장관 해임하고 총리 경질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1일 날 유족들을 만나셨어요. 그 유족분들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빨리 경질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빨리 저분이 물러나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될 겁니다. 제 얘기가 유족들 말입니다.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유족들이 원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당연히 국민들 목소리를 받아서 지금 이 사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라. 왜 윤석열 정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탄핵 소추를 할 거다 이런 뜻이군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해임 건의안이 이제 가결이 되면은 일련의 그 박진 외교부 장관 건하고는 또 다르게 이거는 엄중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 마음을 알고 국민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용할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우리 저 한민수 대변인의 희망사항 같습니다. 대통령이 수용하라고 대통령이 그렇지 않으면 국정에 어떤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또 여야 간에 또 극한 또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법 처리를 놓고선 과방위에서 있었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의사 진행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정청래 똑바로 해요. 권성동 똑바로 해. 의사 진행 말해주세요. 지금 박성준 간사하고 안건 조정에 관련 협의를 했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 예정이었어요. 성격이 뭐 이렇게 급해요?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하시라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아이고. 우선 정청래 위원회 그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권성동 의원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이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위원 자격이 있고 없고는 국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자,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들으세요. 자격이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권성동 의원은 과방위원 자격 있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있죠. 그러니까 앉아있죠. 저도 위원장으로 선출됐어요.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그렇게 힘이 셉니까? 본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독재가 아니라 귀당의 위원들도 선출한 바 있어요 저한테.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고 얘기해?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는 똑바로 알아가세요.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정청래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누가 선수가 많아요? 권성동 의원이 선수가 더 많고 나이도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권성동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지만 저 위원회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나이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의 또 권위도 존중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두 분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저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하면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그 어떤
바라고 있는 국회상의 모습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예. 서로 뭐 너무 격양되시고 두 분 다 한 분은 최고위원이시고 예. 한 분은 또 윤핵관의 핵심이셔가지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권리는 정당에서 행사하시고 국회에서는 좀 국민들이 보는 눈에 맞게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람들 잘 몰라요. 뭐 이게 뭐 이 방송 관련돼서 대주주가 이제 방송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뭐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지금 첨예해요. 이제 특히 이제 지상파, 공중파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 내용보다는 우리 여야 의원들 권성동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 서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게 국민이 볼 때는 안타깝다기보다는 그냥 재밌다 정도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제 뭔가 코미디극을 보는 듯한 느낌. 희화가 된 거죠, 정치가? 그렇죠. 근데 뭐 어찌됐든 이 방송법 문제는 사실 그 정권이 바뀌면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5년 동안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완전 오용 방송을 만들어서 끌고 가다가 예. 이제 야당이 되면 갑자기 마치 무슨 정권의 그 정권이 지금 방송에 많이 개입한다 하면서 이제 방송을 공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해요. 5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뒤집으면요. 과거 국민의힘도 예. 정권을 잡았을 때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악순환을 언젠가는 저는 예. 끊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난 5년간 그 방송 현장에서 벌어진 예. 그 정권 편향적인 방송의 폐해는 극심했거든요. 예. 그것이 아직도 지속되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 경영진에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바뀌어서도 전혀 그 정권 그 교체의 사실보다는 뭔가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좀 예. 이번에 뭐 MBC 사태로도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제발 그 방송이 제대로 중립적이고 공정할 수 있게 좀 되는 장치는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노조가 방송사를 지배하고 있는 현 체제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담당한 업무 분야였습니다. 예, 방송통신 미디어가 제가 전문위원으로 담당했는데 저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저렇게 이 법안 개정을 꺼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방송의 중립화, 공영 방송의 중립성, 예. 객관성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항구적이고 좀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되는 건 예. 아니겠습니까? 어느 진영과 정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방송 장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가자는 건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자기들이 예. 여당할 때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전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정권 바뀌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좀 허술한 법안, 예. 말하자면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전문가 그룹 전혀 논의를 거치지 않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저 법안을 갑자기 통과시켜서 처리하겠다. 이거는 민주당이 또 내로남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통신 미디어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엄중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좀 공정하게 다뤄줘야 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좀 숙고를 해서 그렇죠? 이제 권력과는 무관하게 방송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정청래 뭐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분당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그 후임은 누가 될 것인가? 그 얘기는 사실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일부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의 차기 후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조수진 의원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에 계신 분이 이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경심 씨는 형 집행 정지를 좀 연장해 달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불허가 돼서 다시 이제 감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가 조금 자숙했다면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훌륭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국 전 장관도 한동훈 장관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의도로
가게 될까요? 아니 그렇게 심평 변호사께서 좋게 판단하시면 국민의힘으로 모셔가시죠. 저는 왜 민주당에 있는 출신인 분이고 제가 알고 정당 당적조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부러 제가 볼 때 조국 프레임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민주당이 이간책을 갖다가 다양한 방법들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무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만약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조수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준 건 있습니다만 예. 가족들이 다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강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게 매우 제가 볼 때는 몰지각한 거지요. 아니 정치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최 의원님, 이간질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 끌어들여가지고 또 민주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저는 저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조롱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간질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 민주당은 지금 당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예.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께서도 지금 재판에 곧 이제 출석하시게 됐는데 예. 그런 재판에 출석하시게 된 범죄 피의자로서 예. 피고인으로서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저 당에는 인물들이 전부 다 법원에 재판받으러 들락날락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 당에는 사람들이 저것밖에 없구나. 이것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결국 민주당을 범죄 프레임 속에 가둬놓으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은데 일종의 전 조롱이라고 보는데 정치적 도의로서는 별로 예쁜 편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어서 그분들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이 등판할 가능성은 없겠죠. 왜냐하면 예, 예. 이게 사법 리스크가 조국 장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인 것은 맞다. 그러나 예. 민주당이 이것을 집단지성으로 풀어내지를 못하고 여전히 고집으로 돌파하려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하나만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셨잖아요. 한 분 들었고 한 분 들어서 지금 다른 주제만 하나만 더 살펴봐야 될 상황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일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앞두고 오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대독을 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직접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대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취지가 정권이 바뀌니까 왜 똑같은 사실을 두고 결론이 바뀌었느냐 이 주장이거든요. 해경이랑 해수부가 왜 바뀌었느냐, 감사원이 그렇죠. 왜 바뀌었느냐 그렇죠. 이거죠. 근데 그러면 같은 사실을 두고 왜 바뀌었는지 그러면 어느 쪽의 해석이나 어느 쪽의 판단이 맞느냐 하는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해경청장이 나는 그거는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 해수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 구명조끼가 사실은 있었는데도 그것도 무시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예. 무시하고 결론을 미리 만들어서 월북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 그리고 그 회의 끝에 그런 결론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되고 있는데 예. 왜 달라졌냐고 이야기하면 그게 잘못된 또 거죠. 이상하다. 예. 달라져야 될 것을 한쪽으로 몰고 간 것이 지금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잘못이라는 거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보다 참다 못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특수정부랄지 SI랄지 다른 게 드러나가지고 물증이 드러나서 그 당시에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한다면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말 그대로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권 바뀌었다고 당시에 판단을 뒤집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없이 정치 공세를 하면서 결국은 전임 대통령 모욕을 주고 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때 말한 게 있습니다. 프레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월북자로 몰아서 북한하고 자진해 보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니 보십시오. 만약에 월북자로 몰아가지고 그 월북자가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소각을 당했는데 그게 북한 이미지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 북한하고 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시 모든 정보 한미 연합자산에 의해 가지고 그 정보를 판단으로 해서 대통령께 보고됐고 대통령이 판단한 예. 겁니다. 30초씩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직접 입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건 현 정부가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것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그러면 월북이 아니라 증거를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문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참전을 하셨는데 예. 저는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전이 이 국면을 좀 바꾸려는 지지층 결집할 수 예. 있겠으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예. 입장 발표는 좀 아주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